2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상견례 장소에 들어가니 여자친구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.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들어오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. 제 여동생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. 그런데 그런 제 여동생을 보던 장모님이 여동생에게 만나서 반가워요. 얼굴이 참 이쁘네요. 라고 말을 했는데요. 장모님은 말이 아닌 손동작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. 그 순간 룸에 정적이 흘렀는데요. 그런 장모님을 따라 장인어른과 처제까지도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. 미리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던 제 여동생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요. 여동생도 그런 가족의 마음을 느꼈던 것인지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라며 떠듬떠듬 인사를 했어요. 그리고 곧 우리 엄마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꼈어요. 그 모습에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. 그렇게 식사하는 도중에도 장모님은 제 여동생에게 음식은 입맛에 맞아요? 라고 조금 어설픈 손동작으로 물었어요. 그런 장모님의 말에 네, 맛있어요 라고 제 여동생이 어색하지만 천천히 말을 했어요. 장인 장모님은 식사하는 내내 제 여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었어요. 그러다가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장모님이 저에게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아직 손동작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. 나중에 많이 가르쳐 줄래요? 동생한테 말 좀 해주게.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까먹어. 내가 그것까지 연습했는데 라고 말을 했고 제가 제 여동생에게 그 말을 전달했어요. 그런 저의 말에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. 오늘 정말 잘하시던데요.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을 했어요. 그 모습에 장모님이 정말요? 진짜 고맙습니다 라고 했고 말이죠. 그리고 옆에 있던 처제가 틈을 보더니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? 라고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물었어요. 그 말에 제 여동생이 네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며 정말 좋아했어요.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의 말에 따르면 자기야, 우리 부모님 몇 날 며칠을 연습했어. 그런데 아빠가 자꾸 틀려서 엄마한테는 엄청 혼나기도 했어. 라며 활짝 웃기도 했어요.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울컥울컥 한답니다.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. 결혼 후 제가 우리 아내에게 더 감동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 우리 부모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, 아버님, 아가씨요. 우리랑 같이 올라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아내가 물었어요.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얼음이 되었는데요. 너희 집으로? 근데 우리 딸은 아직 우리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했는데요. 아가씨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요. 아가씨도 가고 싶대요.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뭐? 너희들을 따라간다고 했다고?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여동생은 부모님을 떠나면 극도로 불안해하곤 했거든요. 하지만 옆에 있던 여동생이 엄마, 나 언니 오빠 따라가서 빵 만드는 거랑 커피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어 라고 손동작으로 말을 했어요. 그런 여동생의 말을 듣더니 문득 여동생이 커피를 참 좋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. 여동생의 말에 너 진짜 괜찮겠어? 엄마가 물었고 응, 언니도 있고 난 괜찮아. 언니도 참 좋은 사람 같아. 여동생이 말을 했어요. 제 여동생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여동생은 성격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.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에게 언니, 내일 친구랑 집에 놀러 와도 돼요? 친구가 언니 오빠 진짜 궁금하대요.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. 그런 여동생의 말에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. 그리고 여동생 친구들이 오는 날에 진수성찬을 차렸는데요.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불러서 아침부터 음식을 했거든요. 여동생의 친구가 온다는 말에 장인 장모님도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. 얼마 후 여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섰는데 우리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. 꽤 많은 친구들이 왔거든요. 그런 친구들을 보더니 제 아내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. 그리고는 여동생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안아주기까지 했어요. 지금껏 살면서 여동생의 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.
아내는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우리 엄마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. 사진을 보며 엄마가 다시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. 확실한 건 여동생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건데요.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과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거기다 처제랑은 나이도 비슷해서 둘이 미술관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더니 작년엔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어요. 둘이 아주 단짝이 되어서 둘이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. 참 이게 말이죠. 선한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어요.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동생이 이토록 변하다니요. 우리 부모님은 그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. 그날도 그렇게 장모님은 제 동생에게 손동작으로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. 이제는 제법 잘하시는데도 더 배우고 싶어 하세요.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거야. 내가 요즘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아. 라고 하면서 말이죠. 그날 우리는 닭볶음탕에 수박을 잘라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. 이런 것이 행복이겠지요. 그런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장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. 장모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 오빠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해요. 그런 오빠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싫었다고 했어요.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 동생은 조금 다른 것뿐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움츠리지 말게나. 오빠가 든든하게 지켜줘야지.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. 그런 장모님의 말에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런 좋은 분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어떤 복이 있어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? 아내와 장인, 장모님, 그리고 처제.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.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며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